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나이 들수록 더 챙겨 먹어야지. 맞습니다. 젊을 때의 과일은 분명히 보약이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60세가 넘어가신 분이라면 무심코 집어든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에이, 설마 과일이요? 라고 웃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웃음이 멈추실 겁니다.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끝이 투석이라면 삶의 리듬, 식사, 여행, 심지어 가족과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바뀌니까요. 저는 병원을 겁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도록 막아드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과일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면 수많은 어르신의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아픈 뒤에 고치는 데 익숙하지 아프기 전에 지키는 데는 무딥니다. 그러니 결국 각자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50대까지는 멀쩡하던 분이 60대에 갑자기 붓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순간까지도 본인은 나는 건강한데 라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콩팥이 그렇게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노후를 병원비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은 60세 이후 콩팥을 망치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약해진 콩팥을 붙잡아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강민규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설마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깊은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고장이 나면 우리 삶의 배경음처럼 늘 조용히 따라다니는 장기라서 평소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지를 받아들고 숫자를 보는 순간 그제야 현실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에 서서 겁을 주고 치료를 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곁에서 그 길로 가지 마세요라고 미리 손을 잡아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병원비로 노후 자금을 날리지 않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프지 않은 부모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남기게 하는 것.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아. 과일 정도는 마음껏 먹어도 되겠지.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과일은 늘 건강의 상징처럼 말해져 왔고 TV나 광고에서도 비타민 가득 자연의 선물이라고만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상징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나이, 신장 기능, 약 복용 여부 같은 조건이 달라지면 같은 음식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2가지 목록을 머릿속에 가지게 되실 겁니다. 첫째,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할 과일 4가지. 둘째, 반대로 지쳐가는 콩팥을 도와줄 기적의 과일 4가지. 저는 그 목록을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몸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갑자기 위험해지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먹지 마세요만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하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콩팥은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는 장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걸러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도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낡습니다. 의학적으로는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10년이 지나면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를 계속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물이 탁해지고 결국 필터가 멈추죠. 젊을 때는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 당분, 각종
산선, 성분이 몸에 유익하게 작동했습니다.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 과일의 자연당은 에너지로 쓰였죠. 문제는 필터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똑같이 먹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칼륨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과일 한두 번의 습관이 매일 혈관에 상처를 내는 작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는 느리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아무 증상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증상이 없다는 건 콩팥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신호를 보낼 힘조차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일 습관이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 다음은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겪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68세 박성훈 님이셨습니다. 박성훈 님은 전형적으로 건강을 위해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에는 바나나 하나, 식사 후에는 포도 몇 알, 더위가 오면 망고를 냉장고에 쟁여두고 드셨죠. 본인은 그게 건강관리의 모범답안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과일 잘 드시니까 안심이에요 라고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오셨을 땐 얼굴이 잿빛이었고 심장은 원래 리듬을 잃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치솟아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기 직전 말 그대로 한 발만 더 가면 돌연사였던 겁니다. 그때 박성훈 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러죠?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온 시간에 대한 배신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박성훈님의 가족들이 손을 꼭 잡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건강에 좋은 걸 드셨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라는 표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과일을 처리할 힘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박성훈님은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이전 같지 않았고 식단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그 감정이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줄도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저는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간이나 위장은 탈이 나면 통증이라도 보내서 나 좀 봐줘 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한 조각 집어드는 그 순간에도 콩팥은 속으로만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 이미 여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믿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늘 뒤늦게 발견되고 뒤늦게 후회가 따라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가장 치명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륨 배출 능력입니다. 젊을 때 칼륨은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해주는 좋은 미네랄이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그 칼륨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닙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어느 순간 심장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잔인한 병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슬며시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손주를 안고 웃던 분이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칼륨 혈증을 심장이 멈추는 조용한 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들으실 과일 이야기에는 반드시 긴장을 갖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60세 이후라면 아무리 건강해 보이셔도 조심해야 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눈을 크게 뜨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기 때문이죠.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달콤해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걸 건강한 루틴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바나나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할 때는 이 칼륨이 몸의 균형을 돕지만 60세 이후 콩팥의 여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그 자체가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 단추를 누르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 환자들에게서 바나나 과다 섭취 후 심장 리듬이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장이 툭툭 하며 엇박자로 뛰기 시작하고 어지럼증이나 극심한 피로, 손발 저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신호가 없이 바로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칼륨만 문제가 아닙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꽤 높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콩팥은 칼륨 폭탄과 혈당 폭탄을 동시에 맞는 셈입니다. 한 번은 과부하, 또 한 번은 혈관 손상, 말 그대로 콩팥을 2번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까지 아침마다 바나나를 습관처럼 드셔오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깝다는 마음보다 내 콩팥이 더 아깝다는 마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 특히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더 이상 국민 과일이 아니라 조용한 위험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2번째로 절대 무심히 드시면 안 되는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참 묘한 과일이에요. 한 알 한 알은 작고 가벼워서 이 정도쯤이야 하며 손이 계속 가죠. 특히 식사 후에 TV 보면서 한 송이를 통째로 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무심함이 60세 이후 콩팥과 혈관에겐 정말 큰 폭풍이 된다는 겁니다. 포도의 가장 큰 함정은 당분입니다. 포도 100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약 16객 정도인데 이건 사탕 몇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도는 씹는 감각이 가볍고 물처럼 넘어가서 당분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와요. 한 송이를 금세 먹고 나면 하루 권장 당분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이런 단순당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점점 손상됩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콩팥은 더 많은 일을 강요받고 그 부담이 쌓여 결국 기능 저하를 앞당기죠. 더 심각한 건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 플러스 식과당 조합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려 당뇨의 문을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뇨는 콩팥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처럼 알이 크고 단맛이 진한 품종은 당도가 훨씬 높아 한 알만 더가 내일의 후회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포도의 또 다른 위험은 옥살산입니다. 포도 속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배출되던 물질이지만 60세 이후 콩팥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결정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고 응급실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석은 재발 확률이 높아 삶의 질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말린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며 당분이 농축돼 생포도보다 훨씬 강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포도는 조금씩 가끔이라는 선을 넘어서는 순간 60세 이후 콩팥 건강에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3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의 황금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달콤하고 향이 진해서 한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려운 과일이죠.
특히 요즘은 냉동 망고, 망고 주스, 망고 디저트까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입맛 돋우는 건강 간식쯤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의 콩팥과 혈당을 생각하면 망고는 그 달콤함 뒤에 꽤 무거운 그림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망고의 첫 번째 문제는 당분입니다. 망고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45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느낌으로만 보면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콜라 한 캔에 버금가는 단맛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60세 이후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고를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상처를 입고 콩팥의 미세혈관도 같이 망가집니다.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야 하는 길목인데 그 길목 자체가 혈당으로 탁해져 버리는 셈이죠. 게다가 망고는 혈당지수 GI도 높습니다. 혈당지수가 높다는 건 먹은 뒤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그 급등을 몸이 잘 받아내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스파이크가 그대로 부담으로 남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망고 한 조각이 당뇨의 문고리를 잡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망고의 두 번째 문제는 알레르기 위험입니다. 망고 껍질과 과육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껌과 비슷한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가던 반응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60세 이후엔 입 주변 붓기, 발진, 가려움,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먹고 응급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망고 알레르기로 실려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는 소화에도 부담을 줍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공복에 먹거나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결국 망고는 60세 이후에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당분, 알레르기 소화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3중 위험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과일입니다. 가을만 되면 집안에 주황빛 냄새가 퍼지고 손주가 놀러오면 감 하나 깎아줄까 하며 정을 나누는 과일이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익숙함은 경계를 무디게 만들고 그 틈으로 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감을 먹고 살짝 떫은 느낌이 들어도 침이 돌고 소화도 잘 되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탄닌이 위 속에서 다른 음식 찌꺼기와 엉겨붙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명치가 콕콕 쑤시고 먹을 때마다 얹힌 듯 답답하며 심하면 구토와 장폐쇄로 응급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위석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아침에 감 하나 먹으면 속이 든든해서 좋더라는 말이 사실은 위장에 돌을 쌓는 행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의 두 번째 위험은 당분입니다. 단감 하나에는 당분이 꽤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60세 이후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을 자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그 파도가 콩팥의 미세혈관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생감보다 훨씬 강한 타격을 주거든요. 곶감 하나가 생감 두 개에 맞먹는 당분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감은 장운동을 둔하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의 탄닌이 그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죠. 가을 별미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드시다 보면 위장과 콩팥이 동시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감은 부드러운 홍시라도 탄닌과 당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예외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감이 추억의 과일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과일로 바뀐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4가지 과일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던 게 다 위험하다고?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혹은 더 솔직하게는 내 콩팥은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 안에 쌓이는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오래된 기계라면 활성산소는 그 안에 끼는 녹 같은 것입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찌꺼기죠. 젊을 때는 이 녹을 제거할 힘이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 청소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녹이 점점 혈관벽에 눌어붙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공격해 염증을 만들고 결국 딱딱하게 굳게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콩팥은 더 이상 부드럽게 피를 걸러내지 못하고 기능이 서서히 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녹을 닦아낼 방법은 없는가? 다행히 자연은 우리에게 독만 주지 않았습니다. 해독할 열쇠도 함께 주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붙잡아 제거하고 염증의 불씨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어가는 콩팥 필터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과일이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나나, 포도, 망고, 감처럼 당분과 칼륨이 과도한 과일은 오히려 녹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들은 반대로 콩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과학입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일이지 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공포의 목록이 끝났다면 희망의 목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녹슨 콩팥을 씻어내고 멈춰가는 기능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마음의 메모장을 여실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콩팥을 살리는 과일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볼 때마다 자연이 참 고맙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약해지는 장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힘을 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도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60세 이후 콩팥에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아주 큽니다.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강하게 붙잡아 염증을 줄여줍니다. 콩팥의 사구체가 녹슬어 딱딱해지는 과정을 늦추고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낮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간식이면서도 콩팥의 적이 아닌 드문 과일이죠.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 생블루베리든 냉동이든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혈관과 장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이 해야 할 청소 일을 사과가 도와주는 셈입니다. 또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 콩팥 세포의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영양은 껍질에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주스나 즙은 피하십시오. 씹는 사과만이 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과일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콩팥과 혈관에는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벽에 붙은 나쁜 기름때를 녹여 혈액을 맑게 합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콩팥으로 흐르는 피도 부드러워지고 필터가 덜 지칩니다.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중증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을 엄격히 하시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 후 드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덕분인데 이 라이코펜이 콩팥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볶아 드시면 금상첨화죠. 하루 중간 크기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탕을 뿌리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분이 낮고 항산화가 강하고 혈관과 콩팥에 부담을 덜 준다는 점이죠. 여러분의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콩팥은 그날부터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일 몇 개 바꾼다고 정말 콩팥이 좋아질까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 의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그 의심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지영님입니다. 최지영님은 작년 건강검진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치가 나쁘다는 말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담당 의사가 조용히 덧붙인 한마디였죠. 이대로면 투석을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님은 식탁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버텨왔는데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최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포도와 바나나, 달달한 과일 주스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먹고 간식으로 사과를 껍질째 천천히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붓기가 조금씩 빠지고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3개월 뒤 최님이 검사지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결과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고 단백뇨도 크게 줄어 있었으니까요. 최님은 제게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고 울먹이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동네 산을 오를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고요. 이건 기적이라기보다 독을 끊고 회복의 재료를 넣어주자 몸이 스스로 살아난 아주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거나 투석 중인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하니 반드시 주치의와 섭취량을 상의하십시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나 즙으로 갈아 마시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돼 콩팥에 한 번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생과일로 천천히 하루 한 줌 정도, 욕심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망치는 과일은 냉장고에서 치우고 살리는 과일로 자리를 바꾸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이 여러분 콩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